네, 선생님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우리 오늘 3, 6월 누리과정반 첫날이지요. 오리엔테이션 시작하고 그 다음에 강의 들어가야 될 것 같아서요. 강의 계획서 좀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15주간 3, 6월 누리과정반이 진행이 되는데요. 원래는 이제 16주 이렇게 해서 마지막 주를 우리 수강하는 선생님들만 대상으로 저희가 항상 모의고사는 아니지만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좀 테스트를 해보자는 의미에서 형성평가 차원에서 이렇게 시험을 봤었는데, 이번에는 그 16주를 별도로 빼서 공개 모의고사로 학원에서 좀 그 얘기는 뭐 계속 학원에서 계속 이제 요청을 해주셨던 부분인데 제가 응하지 않다가 올해는 이제 16주 마지막은 공개 모의고사로 진행을 하기 위해서 15주 과정으로 한 거고요. 우리 수강하는 선생님들은 3, 6월 강의 수강하는 선생님들은 16주 모고는 그냥 함께 참여하는 걸로 해서 이제 논술부터 해서 시험을 한번 중간에 보려고 합니다. 그건 참고로 보시고 알아두시고, 오늘은 이제 15주 과정 중에 3, 4월 8주 계획만 먼저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3, 6월 동안은 이제 시험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하는 그 신의사 예자 5개 영역의 교과들과 그 다음에 운영편이라고 해서 이제 제가 별도로 묶은 현장에 이제 여러 가지 교육과정을 실제로 운영하는 과정과 관련된 부분 운영편 이렇게 해서 총 이제 6가지 영역을 다루게 되는데, 그 중에 3, 4월은 이제 신의사 3개 영역을 이제 8주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5, 6월은 7주 과정이네요. 그렇죠? 7주간. 그래서 이제 8주, 7주 이렇게 나눠진 것만 봐도 좀 예상할 수 있지만, 신의사, 예자, 운 이것 중에 신의사가 사실 양이 좀 많아요. 상대적으로 이제 예술 경험, 자연탐구 이쪽으로 들어가면 선생님들이 확실히 암기량이 줄고 조금 살 것 같아 이런 이야기를 또 하시더라고요. 근데 신의사는 조금 이제 내용도 조금 많다라는 걸 생각하고 우리가 덤벼들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자, 일단 보면 교육과정 이론 강의는 우리 오늘 토요일 직강 그죠, 라이브반 선생님들 함께 진행하고 있는 그 신의사 영역 진행되는 게 토요일이고요. 시간은 이제 9시 반에 시작해서 제가 6시 이렇게 해놨는데 6시 넘지는 않으려고 최선을 다할 계획이나 한 5시 반, 뭐 6시 반 이렇게 30분을 좀 왔다 갔다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의사 교과 영역 하면서 그 개정 누리과정에서 우리가 개정 누리과정 해설서 부분은 다 해설을 해서 이미 1, 2월에 수강한 선생님들은 다 공부를 하셨고, 지금 이제 수강을 시작하는 선생님들께서는 요 강의가 이제 제공이 될 거고요. 저하고는 이제 신의사 각각 영역 끝날 때마다 그 개정 누리과정도 보면 그 각각 5개 영역에 해당하는 그 경험들을 넣어놨죠. 그걸 이제 그 부분에서 같이 연결해서 좀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개정 누리과정과 신의사 영역의 근간이 되는 이론, 교과를 이제 다룬다는 말씀 여기 적어 놓은 거고요. 그리고 이제 각각 영역별 기출 문제를 해야 되죠. 근데 이제 신의사 3개 영역을 하는데 이제 신체 운동 그 영역을 총 3주에 걸쳐서 진행을 해요. 3주에 걸쳐서 진행을 하고 나서 다 끝난 다음에 이제 이 신체 운동 건강 영역의 기출 문제를 이제 풀 이제 계획이에요. 근데 이제 개론과는 조금 다르게 한 영역의 문제가 30문제 정도, 이렇게 30문제 넘는 영역도 있고요. 상당히 기출 문제가 밀도 있고 근데 문제 자체도 상당히 질이 좋고 또 양도 많아요. 그래서 이제 3주에 한 번 제공되는 기출 문제가 한 3차시 정도 이제 제공될 거라고 생각하시고 공부 계획을 좀 세우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매주 이제 기출 문제 해설을 해드리는데, 요거는 우리 직강 라이브반 뭐 이런 선생님들이 함께 참여하는 건 아니고요. 인강과 동일하게 매주 그 영역이 끝나고 나면 이제 인강으로 올려드리는 방식입니다. 우리 개론 때 했던 거랑 같고요. 그게 올라가는 건 매주 수요일인데, 매주가 아니고 그 영역 끝나는 수요일인데, 그 밑에 이제 바로 우리 3, 4월 주차별 강의 일정 좀 한번 볼까요? 이걸 보면 조금 더 잘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우리 오늘 3월 4일 1주차죠. 이제 신체운동 건강 영역이 1, 2, 3주차 이렇게 나눠서 진행이 돼요. 근데 이제 신체운동 건강이라는 어떤 영역으로 누리과정에서 묶여 있어서 이렇게 이름을 붙여놓은 거지, 요 안에 교과를 들여다보면 유아 동작교육, 체육이죠, 체육. 유아 동작교육이 하나 있고, 유아 건강교육, 그리고 유아 안전교육 이렇게 해서 3개의 교과가 묶여 있어요. 그래서 그걸 신체운동 건강 영역 이렇게 부르는 거고, 오늘은 저랑 이제 유아 동작 교육 부분을 진행을 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2주차, 3주차에는 건강 및 안전 영역을 나누는데, 이 부분이 이제 양이 상당히 많습니다. 보충 자료 봐야 될 것도 참 많고요. 이제 장학 자료 이런 것도 봐야 하는데, 이제 문제는 무조건 한 문제가 이상 출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1, 2, 3주차에 할 이 신체 운동 건강 영역에서는 동작 교육이 무조건 한 문제입니다. 여기서 한 문제는 5점 덩어리를 말하는 거니까요. 이 영역 잘 잡아야겠다. 그리고 건강 및 안전
안전은 최소 한 문제고 요즘은 한 문제 이상이 나오기도 하는 그런 추세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자료가 좀 많다 하더라도 우리 선생님들이 충분한 시간을 좀 할애해야 될, 무조건 나온다 그러는데 그걸 포기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우리가 2019 개정 누리과정 탄탄히 다지는 거랑 똑같습니다. 2019 개정 누리과정은 어떻게 보면 5점 덩어리 문제가 하나 안 나올 수도 있고요. 한 2점 정도만 나올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걸 시험까지 끌고 간단 말이에요. 그 이유는 배경 지식으로 탄탄하게 잡혀 있어야만 문제 접근이 가능하고 또 논술 여러 가지 영역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인 거죠. 똑같아요. 건강 및 안전도 양은 정말 많다고 선생님들이 느낄 수 있겠지만 얘는 절대 포기하면 안 되는 영역. 그래서 지금부터 아주 조금씩 소분해서 계속 반복해서 봐야 되는 부분이고, 제가 오늘 강의 끝나고도 말씀을 이제 드리려고 적어는 왔는데 보충 자료가 많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2주차, 3주차는 좀 프린트물이 많아요. 우리 직강 선생님들은 이제 강의 자료를 학원에서 주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되지만 라이브반과 인강반 선생님들은 출력을 또 하셔야 돼서 다음 주 2주차는 자료가 그 단면으로 한 150매에서 한 180매 정도 될 것 같고요. 3주차도 그거 조금 더 이상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건강안전 길라잡이부터 시작해서 또 이번에 학교 현장 그 재난 유형별 대응 매뉴얼, 훈련 매뉴얼이 또 새롭게 나와서 그 부분도 다시 또 좀 교재에 있는 내용에서 좀 커버를 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그런 자료들을 출력을 많이 해야 된다는 걸 좀 예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3주차에 보면 신체운동 건강 영역 중에 건강 및 안전 이 마무리 다 하고 개정 누리과정 해설서 신 이렇게 적혀 있죠. 그래서 그 개정 누리과정 해설서를 마지막 3주차에는 챙겨 오셔야 돼요. 그래서 저랑 같이 신체운동 건강 영역을 같이 좀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런 다음에는 우리가 이제 신체운동 건강 영역이 다 끝났으니까 기출문제를 풀어야 되죠. 그래서 기출문제를 선생님들께서 공부를 하시고 풀고 나면 그 다음 주 22일 수요일쯤에 이제 해설 강의를 영상으로 올려드린다는 말씀이에요. 그럼 이제 그거를 선생님들 나름 일정에 맞추어서 이제 수강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요 강의는 이제 저 혼자 찍고 우리 조교 선생님들이 참여는 하시겠지만 저 혼자 찍고 그걸 올려드리는 거고 2023 작년 문제까지를 다 같이 아우러서 영역별로 다룰 계획입니다. 그래서 기출문제는 2013년부터 2023년까지의 문제가 모두 다 다뤄져요, 선생님들. 그래서 아시겠지만 2013년 이전 문제, 2012년까지의 문제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건 이제 교육과정이 많이 유형이 개정이 많이 바뀌었고 또 이제 다루지 않아도 될 어떤 스타일의 문제들이 많아서 그건 이제 제가 하반기에 문제풀이 할 때 선생님들 누락되지 않도록 다 변형을 시켜서 접근 가능하게 또 다뤄드리니까요. 공부에 좀 효율성을 높인다는 차원에서 지금 하는 이 기출문제 딱 잡고 간다는 목표를 세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신체운동 건강 영역을 3주 진행하고 나면요. 의사소통 영역은 2주간 진행이 돼요. 이 영역도 상당히 좀 해야 할 것이 많고 출제 빈도로 따졌을 때는 가장 많은 영역이 이제 가장 많은 문제가 나오는 영역이 의사소통 영역입니다. 매년 세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고요. 또 이제 문제 출제의 그 어떤 영역의 그 좀 비중이 달라지고 있어서 뭐 세 문제 혹은 뭐 세 문제 반 이렇게도 나올 수 있는, 그러니까 세 문제라 그럼 몇 점인 거예요? 15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소통 영역을 잘 잡으면 일단 기본 점수를 확보할 수 있는 게 또 되기도 하죠. 그래서 15점이나 이제 해당하는 그 의사소통 영역을 2주로 나눠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의사소통 1에서 유아 언어 발달, 그리고 의사소통 2에서 언어 교육과 문학 교육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건 이제 굵직한 틀을 제가 그 섹션을 이름을 적어 놓은 거고요. 매주 다음 주에 진행될 범위를 안내를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주차마다 조금씩 달라질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의사소통 영역 2주차에도 역시 개정 누리과정 해설서 의사소통 영역 부분을 할 거니까 이때는 꼭 해설서를 가져오셔야 되고요. 요 2주 끝나고 나면 또 이제 의사소통 영역 기출문제 풀어야 되죠. 양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문제도 좀 어렵다고 느끼실 수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출문제를 이론반에 같이 하는 이유는 뭐예요? 기출문제는 내가 다 풀어낸다라는 욕심보다는 이런 스타일의 문제가 나오는구나. 이론을 조금 더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문제를 들여다본다. 이런 마음으로 문제와 이론이 이제 같이 암기가 돼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함께 보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직접 풀어도 보지만 풀리지 않는다 하더라도 포기해서는 안 되고 이론과 기출문제를 같이 안고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보셔야 되는 거. 그래서 의사소통 기출문제도 4월 5일 수요일 날 해설 강의를 올려드리는 걸로 해서요. 한 영역이 끝나면 기출해설이 그 다음 주 수요일 날 들어간다 생각하시면 되겠고, 사회관계 영역을 또 3주에 나눠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사회관계 영역도 3주 마지막 세 번째 8주차가 되는 그 시간에는 누리과정 해설서, 사회관계 영역을 같이 볼 예정이고요. 기출해설은 또 그 다음 주 수요일 날 이렇게 제공이 되는 일정입니다. 사회관계 영역도 출제가 한 2문제는 지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2문제면 10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3, 4월에 하는 이 신의사 부분에서 최소 7문제구나.
최소 7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 16문제 중에 7문제가 이 부분에서 출제가 된다는 건 그만큼 아주 중요한 내용들을 다룬다라고 또 생각을 하고 우리가 공부를 해야겠죠. 좋아요. 전반적인 일정은 이렇게 진행이 되고요. 우리 그 3번에 나와 있는 그 가운데 표 부분을 안 봤어요. 2019 개정누리과정 해설 강의랑 논술 기초반 강의를 선생님들께 이제 제공을 해드리는 부분인데요.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우리 2019 개정누리과정은 해설서, 놀이 이해 자료, 놀이 실행 자료 이렇게 3권의 그저 자료를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죠. 그래서 요거는 우리 1, 2월 개론반 수강해서 이미 수강한 선생님들은 또 수강할 필요는 없죠.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뭐 들어볼 수는 있겠지만 모두 우리 직강 선생님들, 인강 선생님들, 라이브반 선생님들 제공된다고 하니까 그 기한이 있어요. 이렇게 무료로 제공되는 강의 같은 경우는 학원에서 설정해 놓은 기한 안에만 수강을 해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수강 기간 좀 확인하셔서 이렇게 누락되지 않도록 강의 수강하셔서 요 공부 좀 보완하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이제 교직 논술 기초반 강의는요. 요건 작년에 촬영한 분을 선생님들께 이제 제공을 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초반은 기출문제를 중심으로 다뤄졌어요. 그래서 3월 28일, 이게 화요일이거든요. 2주부터 매주 8주간 진행이 될 예정이에요. 그래서 매주 1주차씩 영상과 자료가 올라간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도 이제 화요일은 이제 논술 공부하는 날로 4월부터는 이렇게 또 계획을 세우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 참고하셔서 3월 28일부터 논술반 강의가 들어간다. 그래서 나는 화요일은 논술데이로 공부를 이제 논술은 나눠 듣는 게 아니라 우리 인강을 하루 종일 이제 몰아서 듣고 그다음에 그 주에 공부해야 될 거리를 체크한 후에 그걸 이제 소분해 갖고 매주 이렇게 나눠야 되거든요. 그래서 논술반 강의 1주차에 아마 또 공부 방법을 알려는 드렸어요. 그래서 그거 참고하셔서 4월부터는 논술을 시작해야 한다라는 거 좀 감을 잡으셔야 되고요. 좋아요. 그래서 교직 논술 기초반 강의도 충실히 들으시고 이제 실전반으로 넘어가서 문제 풀 때 좀 틀이 잡히셔야 되니까 그 강의도 잘 수강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또 3월 28일 그 화요일 날 강의 제공되기 그 전주에 다시 한번 안내는 드릴게요. 논술 기초반 시작된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좋아요. 우리 강의 준비물 보면요. 우리 교재에 2020년 개정판입니다. 그거 오늘 정오표가 좀 나갔죠, 선생님들. 정오표가 다 반영되어서 새롭게 이렇게 이제 인쇄된 책을 갖고 계신 선생님들은 정오표 반영을 안 하셔도 되지만 한번 맞춰보세요. 다 고쳐진 게 맞는지. 그리고 과거에 2020년 초기 1쇄판을 갖고 계신 선생님들은 이제 정오표에 맞춰서 바꾸셔야 되는 거, 그거 참고하셔갖고 정오 내용 좀 반영해 두시고요. 그리고 해설서 이해자료, 실행자료를 가지고 이제 계속 반복 공부해 나가셔야 되고, 해설서는 매주 영역 끝날 때 가져오셔야 되는 거 아까 말씀드린 부분 체크하시고요. 자, 그리고 이제 강의 직전 테스트라고 해서 우리 개론반부터 계속 했던 거긴 하죠. 1주차에 우리 강의한 내용을 2주차 그 수업하기 전에 선생님들이 시험을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확인학습 문제와 답안이 제공이 되고요. 선생님들 스스로 셀프 점검을 하시는 거고, 직강원 선생님들은 우리가 9시 반 강의 시작이니까 9시까지는 입시를 하셔서 이전 주 공부한 문제를 꼭 풀어보시는 시간 가지셔서 옆 선생님하고 바꿔서 채점도 해보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한 문제 틀리면 100원씩 이렇게 또 벌금도 내시고 막 이렇게 재미있게 하시던데, 좀 적극적으로 함께 공부하는 동료들과 이렇게 관계를 맺으시면서 이렇게 나름 이렇게 좀 나를 일으켜 세울 수 있는 장치들을 만들어 놓으셔야 합니다. 스터디도 좀 적극적으로 하시고요. 우리 라이브반 인강반 선생님들은 요거 출력하셔서 그 다음 주에 이전 주 공부한 내용을 풀어보시는데 누락되지 않도록 꼭 잘 푸시고 공부하신 내용을 점검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매주 요 강의 직전 테스트가 이제 제공될 예정이고요. 이번 주는 없죠. 우리 지난주 공부한 게 없으니까 이번 주는 첫 주니까요. 이번 주 한 게 2주차에 나가는 그런 방식입니다. 좋아요. 전반적인 일정 이렇게 생각하시고, 저와 그럼 이제 공부 계획 부분 좀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우리 지금 누리과정반 들어오면서 우리 선생님들이 안고 가야 되는 건 개론반 공부해 놓은 부분이에요. 그렇죠? 근데 지금 아마 우리 선생님들께서 크게 두 부류로 나눠질 것 같아요. 한 부류는 개론반 공부를 저랑 같이 쭉 1, 2월을 진행을 해서 이미 다 끝난 상황에서 누리과정 들어가고 1, 2월을 복습해야 되는 그런 케이스가 있을 수 있고, 또 한 케이스는 1, 2월 강의를 지금 같이 수강을 한다거나 새롭게 공부를 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죠. 자, 두 가지 모두 다 이제 개론과 누리과정을 지금 함께 병행을 해 나가야 되는 건 똑같습니다. 그죠? 다만 강의를 수강해야 되는 경우는 더 많은 시간 개론 부분을 할애를 해야 되는 그 차이일 수 있는데, 지금 보면 일단 여기 밑에 계획표는 별개로 나중에 우리 보도록 하고요. 우리 선생님들 개론 우리 복습하는 영역 좀 정리해 보면 성격, 사상, 발달, 놀이, 교사론,
부모교육론 이렇게란 말이에요. 영역이. 그렇죠? 그럼 누리과정은 어찌됐건 매주 진행되는 강의 내용을 내 걸로 소화해야 되니까 똑같이 흘러간다고 생각하고, 그거 우리가 강론, 각 교과목이라고 해서 강론이라고 우리가 부른다면, 자, 개론은 이걸 복습하기 위해서 나름 이 개론 복습 스케줄이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또 우리가 이걸 1, 2월 2달 동안 했는데 복습도 2달 동안 나눠서 하기보다는 좀 한 달 정도로 줄여서 하는 게 더 효과적이고요. 이미 공부를 해놓은 영역이니까요. 근데 다만 내가 직장 일을 뭐 8시간씩 병행한다거나 이런 경우라면 한 2달 계획을 세우셔도 좋아요. 이걸 전체 반복하는 계획을 한 2달로 잡으셔도 되지만, 그러지 않고 내가 하루 종일 일하는 경우가 아닌 이상, 예를 들면 5시간 정도 일해, 그러면 적어도 2달 60일을 끌고 가는 건 조금 문제가 되고요. 한 40일 정도 이렇게 복습이 될 수 있는 스케줄을 짜는 게 좋고요. 올데이 하는 선생님들은 당연히 한 달 안에 이게 들어올 수 있게 좀 복습 일정을 짜는 게 좋아요. 성격 같은 경우는 범위가 작으니까 한 3일로 나눈다고 치고요. 사상 4일, 발달 5일, 놀이도 5일, 교사론 4일, 부모교육론 4일, 이 정도로 분배를 해 놓는다고 보면 이게 지금 전체가 25일입니다. 선생님들 25일. 25일 동안 개론 한 영역을 전체를 복습을 한다라고 생각하면 3, 4, 5, 6, 4번 복습을 하는 거예요. 매 4번 돌리고 문제풀이반 들어간다. 큰 계획을 그렇게 세우시고, 25일인 이유는 우리가 토요일에 강의 듣거나 이러는 날은 사실은 복습하기가 힘들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 날을 빼고 나면 어찌됐건 이 개론을 지금 한 달에 전체 한 번을 이제 회독하는 게 되는 겁니다. 그럼 선생님들 나름대로 하루 일과 중에 이 개론 복습 시간을 3시간, 뭐 1일 3시간 내가 확보할 거야. 그럼 이제 1일 3시간 동안 성격을 3분의 1씩 나눠서 배치하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사상을 4분의 1씩 또 나눠서 배치하고. 그래서 이 플랜이 지금 먼저 하나 나와줘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나는 성격을 먼저 끝내고 사상 돌아가고 그다음 발달 넘어가서 5일, 발달은 좀 양이 많고 뭐 이렇게 해서 5일로 나눈다고 치면 요걸 잘 소분해서 일단 한 달 계획을 영역 이름 다 넣어가지고 짜놔야 합니다. 그렇죠? 그럼 개론 복습 이제 스케줄이에요. 자, 그런데 사실 이제 이건 기본적으로 우리가 강의에서 제가 알려도 드리고, 계획을 세운다는 어떤 계획을 세우고 공부한다는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다 갖고 있는 틀이라면 어디에서 또 차이가 나요? 사상 공부할 때 성격을 사이사이 얼마나 잘 데려오냐, 발달 공부하는 5일 동안 성격 사상을 얼마나 사이사이에 잘 이렇게 집어넣냐의 부분에서 또 개인차가 납니다. 그렇죠? 그래서 공부를 할 때는 내가 발달의 5분의 1 영역을 본다 하더라도 지난 시간에 해놨던 사상을 목차나 이런 것들 좀 흘기 본다거나, 아니면 어떤 키워드 뽑아놓은 자료를 자꾸 자투리 시간에 본다거나, 이런 방식으로 기존 것들을 계속 좀 꺼내는 훈련은 선생님들이 알아서 화장실 가서 밥 먹을 때, 머리 감을 때 이럴 때 잘 집어넣으셔야 돼요. 그래서 자투리 시간 활용을 잘 하셔야 되고, 자, 이렇게 해서 개론 공부 일정을 짜놓으시고, 그 다음 이제 또 강론 공부도 보면요, 우리가 오늘은 첫 주니까 동작교육 처음 시작하지만 2주차가 되는 순간 동작교육 복습을 시작해야 돼요. 그렇죠? 또 3주차가 되는 순간 1, 2주차 때 했던 복습이 또 앉혀져야 돼요. 그러니까 강론은 둘로 나눠질 수 있습니다. 그 주에 공부한 새로운 내용 학습하는 것과 이전 주차 내용 뭐 하는 복습하는 것과 이 둘의 일정이 또 나눠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해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를 먼저 정리해 보면 개론 복습과 강론 같은 경우는 그 주 거 소화하고 이전 주 거 복습하고, 이렇게 머릿속에 넣어야 되고, 당연히 뭐 있어요? 2019 개정 누리과정은 매일 아침 반복이니까 이거는 뭐 어떤 사람은 1시간 투자하고 어떤 사람은 뭐 30분 투자하고 요 차이가 있을 뿐이지 항상 반복해 나가셔야 되고요. 그리고 또 법규, 우리 유아교육 법이랑 교사론에 했던 법 이런 것들을 안고 가야 되죠. 법규 부분 봐야 되고, 그리고 이제 4월 들어가면 이제 논술 함께 병행하는 스케줄로 또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거죠. 그래서 4월부터는 논술 공부해야 되고, 이렇게 매일 해야 될 것들을 잘 나눠놓고, 자, 그럼 이제 일주일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한번 봐야 되죠. 그럼 이제 개론과 강론을 이제 잘 병행 복습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OT 자료를 보면요, 2가지 표가 있어요. 하나는 요일별로 나눠서 접근한 표가 있고, 그 밑에는 하루를 시간대별로 나눠서 접근한 표가 있는데, 사실 추천드리는 건 2번째 방법이에요. 첫 번째 방법은 일주일을 이제 요일로 나누어서 4일은 강론 공부에만 집중하고 한 3일이나 2일 정도는 개론 공부에만 집중하는, 그래서 거기 직강 같은 경우는 토요일에 강의 수강을 하면 1, 월, 화까지는 그 주에 수강한 강론 공부를 쭉 이어하는 거죠. 그리고
수목을 개론 복습으로 집어 넣어놓고 금요일 날은 다시 또 강론 예습하는 날짜로 이렇게 큰 틀을 잡아봤는데, 자, 이렇게 하면 물론 강론 한 영역에 깊숙이 빠져들 수 있다는 장점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시험은 자꾸 교차 학습이 일어나야지 효율적이란 말이에요. 여러 영역으로 자꾸 왔다 갔다 해야 하는 게 훨씬 더 좋은 공부 방법이라서 이렇게 큰 틀을 나눠서 가야 될 경우에는 이제 개론 강의를 수강해야 되는 경우, 지금 현재 개론 강의를 내가 소화해야 돼. 그러면 이제 앞에 4일은 강론에 집중하고 뒤에 2일은 개론에 집중해서 그거 공부도 해야 되니까. 그래서 강의를 수강해야 되는 경우는 이렇게 요일로 나눠서 하는 게 좋을 수 있고요. 인강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강도 화요일, 우리 월요일날 저녁에 올라가니까 강의가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을 그 주에 올라온 강론 강의를 듣고, 그다음 토요일, 일요일은 개론 강의를 듣고 그거 내용 공부하고 뭐 이렇게 요일로 나눠서 이제 접근하자는 얘기고요. 그러지 않는 경우, 복습을 해야 되는 경우는 그 밑에 두 번째 방법으로 나와 있는 하루를 시간대로 나눠서 접근하는 게 조금 더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아침 6시부터 7시까지 1시간 동안은 뭐 새벽 공부라고 이름은 붙여놨지만 어찌됐건 이 시간은 개정 누리과정을 내가 고시문 쓰고 해설서 일부분을 읽고 암기 내용을 인출하겠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도 그렇지만 마찬가지입니다. 개정 누리과정도요. 계속 내가 해설서를 읽고만 있다 그러면 그거 잘못된 방법이라고 우리 생각해야 된다 그랬죠. 읽기만 하면 절대 안 되고 뭐 해야 돼요? 책 덮고 인출하기, 말하기 하셔야 돼요. 그 해설서 내용도 주요 키워드들을 중심으로 선생님들이 설명을 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책을 우리 선생님도 뭐 강독 스터디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강독이 설마 계속 읽는 건 아니겠지, 저 혼자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생각은 하는데, 물론 읽어야죠. 읽어야 내용이 이해가 되니까. 근데 한번 이해가 된 다음부터는 반복 읽기 공부 전혀 효과가 없습니다. 그거는 몇백 번을 읽어야만 한두 번 인출한 거에 효과를 낼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방법을 우린 써서는 안 되고요. 한번 읽었어요. 키워드 잡혔어요. 그런 다음에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나는 책 덮고 중얼중얼 이렇게 말로 꺼내면서 암기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인출을 하는 과정으로 해서 1시간이든 뭐 40분이든 본인의 일정에 맞게 누리과정 반복해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아침 식사와 정리 시간이 또 1시간이네요. 뭐 이 시간에 뭐 머리도 감고 해야 되는데 당연히 자투리 시간 활용해야 됩니다. 사실은 이 자투리 시간 활용해서 결과에 차이가 난다 해도 과언이 아니고요. 그래서 이를 병행함에도 불구하고 좋은 점수를 합격하는 경우들이 있는 거예요. 왜요?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내가 효율적으로 이 자투리 시간을 잘 쓰고 질적으로 접근했냐의 문제거든요. 공부라는 거. 그래서 온종일 공부하면요 오히려 더 느슨해지면서 어때요? 아, 너무 지루해, 이런 생각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활기 있게 선생님들이 자투리 시간에도 좀 적극적으로 이렇게 공부를 해 나가셔야 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아침 공부 본격적으로 시작해요. 1시간 잡아놨는데 요건 좀 융통성 있게 짜셔야 되고요. 개론 복습을 먼저 시작하네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개론 여기 나눠놓은, 만약에 내가 이번 주가 성격의 3분의 2 파트 부분을 해요. 그럼 그 부분을 이제 1시간 집중하자는 거죠. 그래서 한 달 플랜이 이제 그 개론 복습 시간에 이렇게 돌아간다고 보시면 되고요. 1시간 해놨는데 내가 하루 종일 공부할 경우는 개론을 한 3시간, 2시간 정도는 복습할 수 있어 라고 하면 거기 오후 시간에 개론 복습 2가 또 들어가 있네요. 그렇죠? 이렇게 개론도 뭐 나눠서 하거나 아니면 나는 2시간 연속해서 개론만 집중할 거야 그러면 그렇게 2시간짜리를 따로 만드셔도 되고요. 자, 그리고 이제 9시부터 12시 30분까지 오전 공부에서 3시간 30분이라는 이 큰 덩어리 동안은 강론 공부 들어가 있네요. 그 주 다룬 공부를 해야 되니까, 그죠? 강론 공부하고, 그 다음 점심 먹고 나서 이제 오후 공부 시간 들어가서는 개론을 또 다시 이렇게 좀 쪼개서 다시 보고 또 강론 복습이 들어갔습니다. 여기서 강론 복습은 1주차에는 없지만 2주차부터는 앞부분 걸 복습해야 되니까 또 그렇게 복습 시간을 할애해 놔야 되죠. 자, 그리고 저녁 먹고 나서 또 야간 공부 한 3시간 반 정도 확보할 수 있을 때 이때 강론 공부를 이어서 또 쪼개서 아까 했던 거 다시 인출하고 새로운 부분 암기 시작하고 이렇게 해서 강론 공부 들어가고, 그 밑에 보니까 법, 안전, 그리고 발달 단계 등 반복 이렇게 해놨는데 우리가 아직 안전이랑 이런 걸 들어가진 않았지만 우리 선생님들 매일 반복해야 되는 것 중에 이제 하나가 이제 건강안전 영역에 이제 있는 법규와 그 다음에 뭐 매뉴얼 같은 자료들이 있어요. 그걸 또 이제 영역별로 뭐 교통안전, 그 다음에 아동학대 영역 이렇게 다 나누어가지고 매일 보는 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서 이렇게 넣어놨으니까 그건 나중에 우리 또 안전 들어가서 제가 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야간에 3시간 반을 또 뭐 2시간 반, 1시간 이렇게 나눠서 한다거나 2시간, 1시간 30분 나눠놓고 30분 법 보고 1시간 안전 보고 뭐 2시간은 강론 복습하고 이런 식으로 넣는다거나 해서 이걸 또 쪼개가지고 선생님들 나름 해야 될 것들을 배치해야 되죠. 그래서 잠은 지금 보니까
10시 반까지 공부고 6시에 일어나는 걸 보니 그래도 7시간은 재우네요. 그죠? 잠은 선생님들 아직은 줄이지 않으셔도 돼요. 잠 줄이면서 공부해야 될 지금 상황은 아니고요. 잘 자야 또 이제 하루 컨디션이 좋고 공부에 또 질적으로 이렇게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잠을 줄이는 방식은 뭐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다만 하루 일과 평가하고 그 다음날 계획 점검하고 자야 되는 거. 그래서 선생님들 조금 더 집중하셔서 불안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불안하다는 건요, 지금 현재에 집중하고 있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불안해 그러면 뭔가 잘못된 거예요. 지금 이게 내가 해야 할 일에 지금 몰두하고 있지 않은 거. 해야 할 게 이렇게 많은데 오늘만 해도 이렇게 많은 동작 교육이 내용이 들어갈 텐데 해야 할 게 이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불안하다. 그건 내가 뭘 지금 잘못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이는 어떤 또 신호이기도 하니까요. 너무 과거나 미래에 집중하지 마시고 현재에만 딱 집중하시면 그게 쌓여서 미래가 만들어지는 거라는 거 꼭 명심하셔야 하고, 우리 선생님들 실패하는 사람들의 특징, 뭔가 어떤 일이 잘 되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다고 그래요. 그게 뭐냐면 후비고래요, 선생님들. 후비고. 이 세 가지가 어떤 일이든 잘 이렇게 매끄럽게 진행되지 않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공통점이라 그래요. 후회하는 거. 내가 어제 왜 열심히 하지 않았을까? 내가 왜 작년에 안 했을까? 뭐 이런 후회. 전혀 쓸모 없거든요. 오늘부터 다시 스타트 시작이란 말이에요. 어제까지 내가 내가 공부 그냥 강의만 들었지 공부 안 했어. 그거 뭐 어떻게 해요? 이미 다 지난 거, 그렇죠? 그리고 오늘부터 다시 성격부터 내가 다시 파고들 거야. 이러면 되는 거라서 후회는 사실 할 필요가 없고요. B는 뭐겠어요? 당연히 비교예요. 이 비교가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를 비교하는 게 아니라 그게 가장 바람직한데, 내가 어제는 어제보다 오늘 내가 좀 더 했어. 내가 어제 머리 감을 때는 그래도 삐아제의 전조잡기 특징을 인출 안 했는데 오늘은 인출했어. 이렇게 어제와 오늘을 비교하셔야 되는데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거죠. 다 유능해 보여요. 다 나보다 똑똑해 보여요. 그죠? 근데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그 사람이 어떤 대학을 나왔건 그 사람이 어느 정도의 뭐 이전에 그런 뭐 커리어가 있던 그런 거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 집중하는 사람 못 따라가요. 그렇게 생각하셔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두뇌는 다 똑같습니다. 누구는 아주 우수한 지능을 갖고 있고 누구는 전능한 지능을 갖고 있는 게 절대 아니고요. 우리 여기 있는 선생님들 다 똑같아요. 지능이. 뭐예요? 얼마나 집중했고 얼마나 시간을 잘 쪼개 썼냐의 문제라는 거. 그래서 전혀 다른 사람과 비교할 필요가 없고, 고는 뭐 같아요? 고민이래요. 고민. 잘 안 되는 사람들은 고민을 많이 한대요. 이게 맞을까? 이렇게 하는 게 맞나? 내 선택이 틀린 건 아닐까? 계속 고민하다가 시간이 계속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잘 되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을 우리 선생님들께 항상 보면 성공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제가 말씀드린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잘 되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을 좀 생각해 보면서 이런 건 난 하지 말자. 후회는 하지 말자. 비교는 하지 말자. 고민은 그만하고 결정했으면 빨리 파고들자. 뭐 이런 좀 생각을 하면서 집중하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그래서 이제 하루하루 이제 계획을 탄탄하게 세워서 이제 오늘부터는 그래, 내가 결혼 다 못했다 하더라도 지금부터 하면 돼. 이런 생각으로 꼭 하셔야 하고, 우리 3월부터 공부해서 초수 합격한 선생님들 사례 많습니다. 그죠? 이미 합격 수기도 보면 상당히 많고요. 그게 바로 이런 것들을 또 증명해 주는 거니까요. 자신감 갖고 이제 계획을 탄탄하게 세워보면 좋겠고요. 우리 그 밑에 보면 제가 이제 예습한 후에 강의를 이제 수강하자라고 했어요. 그래서 사실 그 다음 주에 공부할 것을 그 전날 이제 이렇게 예습을 미리 해오는 게 되게 효과가 커요. 그래서 예습을 할 때는 일단 먼저 나름의 목차를 스스로 만들어야 됩니다. 앞에 세부 목차표가 교재 영역별로 붙어 있지만 걔 보지 마시고요. 그거에 의존하지 마시고 스스로 교재를 막 넘겨가면서 큰 그 목차를 먼저 따보세요. 그리고 하위 목차를 먼저 적어보고, 이런 영역이 있구나, 이런 하위 영역으로 이루어져 있구나 파악한 후에는 이제 문단 하나하나를 읽으면서 핵심 내용을 한번 뽑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기초 체력에는 이런 게 있다는 거고 유연성은 이런 거구나, 이렇게 한번 읽고 오는 거죠. 그럼 강의 때 제가 말씀을 드리면 내가 기본적으로 갖고 있었던 생각과 일치하는지, 그리고 좀 더 그 내용이 더 잘 들어오기 때문에 예습은 해서 수강하는 게 더 효과가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강의 직전 직후 시간 활용 잘하자. 특히 우리 인강 선생님들도 역시 마찬가지고 라이브반도 그렇고요. 우리 직강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1, 2월에 선생님과 공부하면서 말씀드린 것 중에 가장 후회될 것까지는 없지만 그래도 이 말은 괜히 했다라고 생각드는 말 중에 하나가 이 말이에요. 쉬는 시간이라서 쉬는 시간이라고 진짜 생각하는 거 아니죠? 제가 그랬죠. 그래서 그 말은 괜히 했네 하고 생각했는데, 자, 우리 10분 쉬고 할게요. 그래서 정말 쉬면 안 된다. 그게 그 쉬는 시간에 얼마나
체계적으로 앞 시간에 공부한 걸 이렇게 잘 조직해놨냐가 큰 차이를 일으킨다. 이제 이걸 강조하고 싶어서 말씀드린 거긴 한데요. 이제 강의 전, 그다음 강의 후 이런 시간 잘 활용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직강 선생님들은 아침에 만나서 학원 와서 이렇게 뭐 그 전에 공부한 거 인출하는 스터디라든지 수업 다 끝나고 나서 그 하루 공부한 내용 빨리 회독한 다음에 같이 인출하고 가는 스터디 이런 거 좀 만드셔서요. 수업 다 끝나고 집에 가면 어때요? 퇴근한 것처럼 자고 싶고 쉬고 싶어요. 근데 우린 사실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좀 많이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틀을 좀 만들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인강 라이브만도 마찬가지입니다. 뭔가 나만의 어떤 비법이 있어야 되는 거. 그래서 앞뒤 시간 잘 활용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공부를 했다는 건 당연히 뭐예요? 스스로 시험을 봐야 되는 거죠. 매일매일 스스로 자가 테스트를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백지 쓰기나 말로 설명하기입니다. 그래서 책도 꼭 말로 꼭 설명하셔야 돼요. 또 우리 시험은 서술형 시험이다 보니까 지필고사니까요. 종이에 쓰는 연습도 꼭 하셔야 합니다. 백지 쓰기의 장점은요. 이게 내가 기록을 했기 때문에 확연하게 어떤 단어가 틀렸는지가 명확히 보여요. 근데 교재에 있는 문장을 똑같이 써야 되는 건 절대 아니에요. 그렇게 공부하면 안 되고 핵심 키워드가 잘 담겨서 비문 없이 잘 엮이냐, 설명이 잘 되느냐를 중심으로 백지 쓰기 한 후에 교재 점검해 보시고 다 됐다면 말로도 설명해 보시고 이렇게 해서 두 가지 방법을 적극적으로 쓰셔야 하고요. 여긴 나오지 않지만 우리가 이론 공부할 때 당연히 옆에 같이 와 있어야 되는 자료가 영역별 기출문제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부모교육 공부해요. 그럼 부모교육 영역별 책과 그다음 기출문제 항상 같이 붙어 다녀야 되는 거 이제는. 그래서 기출문제 같이 보면서 인출해 나가셔야 하고요. 그래서 이제 공부할 때는 당연히 자극 영역으로 소분해서 그 소분된 영역 하나하나를 이제 내 걸로 내면화하는 과정을 밟고 백지 쓰고 다음 영역 넘어가는 그런 틀 갖춰야 되죠. 요건 오늘 공부하면서도 오늘 강의하면서도 다시 한번 안내 드리고요. 우리 카페에 올라가 있는 공부 방법 게시판에 메타인지를 활용한 공부법 꼭 다시 한번 아직 안 보는 선생님들은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시험을 시험하다 이런 어떤 EBS 영상도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하는 공부 방법을 들여다보면요. 아, 내가 지금 하는 방법이 맞구나라는 확신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공부는 어떻게 보면 그런 내적 확신이 차 있는 사람들이 성공하는 싸움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스스로 내가 하는 방법이 맞다는 걸 좀 확인하시고 어떤 방법이 효과적인 방법인지를 다시 한번 좀 들여다보기 위해서 그 영상도 봤더라도 또 보시고요. 공부가 잘 안 될 땐 이런 것들 보면서 좀 환기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매일 꼭 병행해야 될 것 2019 개정 누리과정 고시문 쓰는 거와 해설 내용 암기하는 것. 그리고 이제 놀이 사례 하루에 하나씩 보는 것도 여기는 좀 추가하셔야 돼요. 선생님들 놀이 사례가 이거 뭘 보라는 거지 하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아이들의 어떤 놀이 아이디어가 있는지를 따라가면서 읽고 나서요. 교사가 어떤 지원을 했는지 이 순간 교사의 판단은 어땠는지를 이제 들여다볼 수 있는 자료란 말이에요. 거기 다 기록되어 있잖아요. 김 교사는 아이들이 어떻게 할지를 기다리면서 지켜봤다거나 아이들에게 어떤 자료, 뭐 수술을 주면 더 놀이의 확장이 일어날 거라 기대하고 색수술을 제공했다거나 뭐 자료를 제공했는지 아니면 기다려줬는지 아니면 뭐 놀이 개입 직접 놀이 참여자로 들어가서 함께 놀이를 했는지 이런 것들이 다 나타나 있기 때문에 그 과정들을 자주 선생님들이 읽으시고 자주 느끼셔야 돼요. 얘는요 시험 보는데 어떻게 보면 가장 결정적인 베이스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2019 개정 누리과정은 1, 2차 시험을 이렇게 스무스하게 통과하는데 엄청난 도움이 되는 그런 자료니까요. 놀이 사례도 꼭 하루에 하나씩은 읽으시고 그 안에 분석을 하셔야 합니다. 놀이 아이디어, 교사의 지원 계획과 그 지원 후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그리고 아이들 놀이에 어떤 경험, 어떤 배움이 나타났는지도 분석해 놨잖아요. 그것도 같이 들여다보면서 59개 내용이 어떤 게 있었는지 이런 것도 좀 살펴보고요. 자, 그다음 법규, 안전, 특정 영역의 발달 단계 매일 일정 시간씩 시간 안배해서 반복해라 이러는데 법규는 지금 현재는 유교법과 교사론 법규입니다. 건강안전 들어가면 그 영역의 법규가 좀 많아요. 그것도 이제 함께 안고 가셔야 하고 안전은 안전 볼 때 그 안전 법규는 같이 연결해서 보셔도 돼요. 예를 들면 감염병 영역을 공부하면 감염병과 감염병 관련된 부분, 그다음 교통안전하면 교통안전과 도로교통법 같은 연결된 부분, 아동학대하면 아동학대와 아동 그 복지법 연결된 부분 이렇게 짝을 맺어서 같이 보시면 되는데 그것도 매일 안배를 해 두셔야 되고 특정 영역의 발달 단계 이거 무슨 말이에요, 선생님들 우리 놀이 단원, 교사라는 단원 우리 지나오면서 발달 단계가 좀 많았죠. 놀이 같은 경우도 뭐 하우스 매더슨의 단계도 있었고 또 뭐 파튼 사회적 놀이 발달 단계도 있었고 이런 어떤 단계가 좀 많아. 그럼 그런 것들만 모아서 매일 반복하자는 거예요. 교사론도 마찬가지예요. 인지적 측면의 교사 발달. 갑자기 오자가 생각나는데 누구 있어요? 헌트, 그렇죠? 그다음 글링만.
이렇게 해서 이들 그다음에 뭐 경력에 따른 직선, 단순 직선 모형 이거 분리를 다 해놓으셔갖고 이걸 매일 보는 방식으로 이제 들어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니까요. 이렇게 해서 매일 해야 될 것은 별도로 추출해서 보시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좋아요. 자, 일단 공부 계획 어떻게 세워야 되는지 조금 흐름을 좀 잡았으면 좋겠고요. 탄탄한 계획을 좀 수립하셔서 혹시 계획표 선생님 저 좀 봐주세요. 그러면 저한테 보여주세요. 그래서 계획이 좀 보완할 거 이런 거 있는지도 좀 점검을 해드리고 싶고 필요하다면 저에게 글을 좀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열심히 으쌰으쌰해서 우리 선생님들 좋은 성적으로 많이 합격해야 저도 많은 어떤 그런 보람과 또 이런 행복감을 또 느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함께 힘 합쳐서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도록 3, 6월을 잘 보냈으면 좋겠고요. 우리 그 다음 장은 이제 복습하는 방법입니다. 당연히 인출 연습이죠. 끄집어내야 돼요. 집어만 넣으면 절대 안 되고요. 잘 꺼내는 게 이제 핵심입니다. 그래서 끄집어내야 된다는 말이 지금 나와 있는 거예요. 쓰기로, 말하기로, 생각하기로, 뭐 테스트나 문제풀이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제 가장 촘촘하게 우리 선생님 백지 쓰기 반복하시고 이걸 토대로 말로 인출하는 걸로 넘어가고 그 다음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거. 그래서 이동 시간 이런 거 다 이동 시간이 아니에요. 학원 오는 시간이 아니라 다 인출하는 시간입니다. 지하철이든 걸어 다니든 다 계속 머릿속으로는 인출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제 저녁에 우리 집에 생각하지 않은 손님이 온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해물찜을 이렇게 대접을 해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한 1시간 반 정도 있다가 가셨거든요. 근데 이제 뒷설거지가 막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제 뒷설거지를 이제 남편은 그분들과 같이 나갔고 나 혼자 이제 뒷설거지를 해야 되는데 뒷설거지를 하면서도 걱정이 안 돼요. 왜? 내 머릿속에 기초 체력 그 다음에 운동 능력 발달, 지각 운동 능력, 기본 운동 기술 그 분리만 계속 하면 되니까 설거지하는 그 시간이 계속 나에게는 우리 선생님들과 다음 시간에 다뤄야 될 강의 내용 정리 시간인 거예요. 이렇게 뭐 모든 게 다 자투리 시간과 내가 하기 나름이라는 거. 그래서 생각하기 방법, 그다음 테스트, 확인학습 문제 매주 미리지 않고 푸는 그런 어떤 좀 노력을 하셔야 합니다. 그 다음 장은 이제 공부 환경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알람을 활용해라, 뭐 눈에 띄게 만들어라. 자, 눈에 띄게 만드는 건 너무 중요한 방법이에요. 우리 선생님도 공부하는 책상 주변에 뭐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조금 개선하셔야 합니다. 목차가 다 붙어 있어야 되고요. 내가 잘 안 외워지는 것들이 붙여져 있어야 되는 거. 그죠? 눈에 띄게 만드는 거. 데드라인을 설정해라. 우리 데드라인 설정했습니다. 성격 어떻게 해서든 3일 안에 끝내야 돼요. 그러니까 집중해야 됩니다. 그렇죠? 이렇게 데드라인을 정해놓고 공부하는 방법. 근데 여기 나오지 않은 가장 중요한 거. 제일 우리가 통제 잘해야 되는 거 뭐예요? 스마트폰. 스마트폰 선생님들 정말 통제 잘 하셔야 합니다. 꺼놓고 공부하는 거와 보진 않더라도 옆에 있는 거 실험했는데 엄청난 집중력의 차이가 있었다는 결과가 있죠. 그래서 가방에 넣어놓고만 난 책상 옆에 뒤집어 놨으니까 이렇게 해도 내 집중력은 이미 흐트러지는 거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아예 다른 방에 두고 온다거나 그죠? 아니면 아예 그냥 꺼놓고 몇 시에 켠다거나 이런 식의 나름의 또 계획을 세우셔서 스마트폰 잘 통제하셔야 합니다. 좋아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공부 효율을 좀 높이는 환경도 만들어서 공부를 집중적으로 잘 할 수 있는 그런 시기를 보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강의 계획서 여기까지 보고요. 우리 한 5분 정도 쉬고 바로 이제 기초체력 오늘 동작교육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